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2명의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느라 번거로우셨죠? 앞으로 이런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능력 평가를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금평이라 불리는 근로능력 평가 진행 시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모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근로능력 평가 대상인 만 65세 미만인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일정 조건 즉 자활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의료급여, 2종, 자활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활 등에 참여하더라도 자활급여 등이 근로능력 없는 분들이 받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일종 혜택보다 엄청 많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되시길 희망하십니다. 또한 이런 근로능력 평가 절차가 필수적이기에 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출된 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등을 의학적 평가라는 단계에서 의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단계외 및 1부터 4단계까지 부여하고 이후 의학적 평가 1단계 혹은 2단계인 수급자는 활동능력 평가를 진행하는 직원 2명이 집에 방문하거나 혹은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관련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여 근로능력 있음 혹은 없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로 매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런 근로능력 평가를 기초수급자가 되어 딱 한 번만 실시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로능력 평가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분들이 진단서와 의료기록지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이런 경제적 혹은 면담에 따른 부담이나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된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주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나 연장이 된 걸까요? 근로능력 평가 주기가 현재보다 최대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많은 수급자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되면 겪게 되는 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의료기록지 준비 부담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과거 10여 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3회 연속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한 분들은 평가 시에 제출한 질환들을 토대로 평가된 의학적 평가에서 그 질환의 경중에 따라 1년에서 2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별도의 근로능력 평가는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는 실제 근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일종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동안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수급자가 세 번째 평가에서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에 의학적 평가에서 1단계를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는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았는데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늘어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평가에서 2단계에서 4단계를 받은 중증질환자는 현재까지는 고착 즉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인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었으나 2년 늘어난 5년으로 유효기간이 개선되며 호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받게 되는 비고착인 중증질환자는 현재까지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년 늘어난 4년의 유효기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시로 조금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기초 씨는 2020년 12월 3일 근로능력 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고착 1단계로 활동능력 평가에서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서
2년인 유효기간에 따라 2022년 12월에 두 번째 근로능력 평가에서도 의학적 평가 고착 1단계이며 활동능력 평가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면 2024년 12월에 실시하는 근로능력 평가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평가 고착 1단계를 받게 된다면 다음 평가는 2026년이 아닌 2027년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즉, 3회 연속으로 관련 평가가 근로능력 없음 받은 분들 중 제도 개선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즉시 유효기간이 변경되겠으나 2회만 받은 분들은 한 번 더 같은 결과가 나와야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번 평가 결과 다를 경우가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로 매번 찾아뵙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인 이번 예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생활님은 2020년 12월 5일 건강문제 등으로 일자리 참여가 어려워서 소득문제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첫 번째 근로능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학적 평가에서 비고착 1단계가 나왔으며 활동능력 평가에서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건강 문제로 악화된 질환으로 2021년 두 번째 평가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그 결과 의학적 평가에서 고착 2단계를 받아 근로능력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 근로능력 평가를 진행하는 3년 후인 2024년 12월에도 의학적 평가에서 고착 2단계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기존 유효기간 3년에서 변경된 개정 내용에 따라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떠셨을까요? 혹시라도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관련 영상을 반복하여 살펴보시거나 고정 댓글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 주소를 기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유효기간 개정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중 약 2만 8천 명이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제도를 받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혜택 잊지 마시고 평가 진행 시의 유효기간을 문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한 유효기간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계시며 근로능력 평가 대상이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변경되는 이 제도를 꼭 상세히 살피시어 혹시라도 유효기간 설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볼겸복지부에서는 언제나 정확하고 쉬운 복지 정보 제공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